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이투스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2024년도 9월 모의평가,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필살기하고 백전백승을 통해서 공부했던 모든 학생들은 잘 봤을 거라고 선생님이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배웠던 게 정말 그대로 한 올해 이상함도 없이 뒤틀림도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잘 본 친구들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해서 수능을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고, 조금 아쉬웠던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에서 모든 등급 상관없이 3등급도 4등급도 확률과 통계는 다 맞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금씩 심어가시면서 남은 한 2, 3개월 남았죠? 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점짜리 2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기본 문제입니다. 자, 정규분포 여기를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 이미 추출했고요. 정규분포 6,2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분포에서 자,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 했습니다. 자, 얘네들이 다르다. 뭐 했다? 다르다. 자, 얘네들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분포에서 다른 확률 변수를 비교하게 될 땐 당연히 뭐 해줘야 됩니까? 표준화로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죠. 표준화로 Z로 통일한다. 자, 그래서 X를 만들어보자. X라는 모집단이 있을 때요, 정규분포 M,6의 제곱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크기가 9짜리 뽑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X바는 자, 뭘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까? 여기에서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기계적이고 공업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M, 자, 누구의 제곱이에요? M이 아니고 얘네들은 6의 제곱이죠. 6,2의 제곱이죠. 6,2의 제곱. 자, 그러면 크기가 4짜리를 표본 추출했더니 이미 추출했더니 표본 평균이 y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얘네들 루트 4는 2죠. 1의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했던 x바 주어진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자, z로 바뀌시면 자, 12. 자, 12 빼기 평균 빼기 m에서 자, 그다음 누구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2로 나눠 주시는 거죠. 자, y바도 표준화 시켜주세요. 누구로? z로.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남겨주시고요. 자, 8 빼기 6에서 1로 나눠주시니까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이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누군가의 왼쪽과 누군가의 오른쪽을 더해서 1이 됐다라는 건, 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고. 같은 Z축에 대해서 이것도 뭐 설명하니까 하는 거고요. 필살기 기본 이론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백전백승도 마찬가지고요. 자, 특정 순간의 왼쪽인데 얘네들이 2분의 몇이 되겠어요? 12 빼기 2m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m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면적이 바로 세모 왼쪽에 대한 면적입니다. 자, 그런데 1이 전체 면적이죠. 자, 특정 순간에 오른쪽을 더해서 2가 됐다. 1이 됐다. 근데 그게 딱 요만큼이었어야 되니까 얘가 네모하고 완전하게 동일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2가 되어 버리니까요. 12 빼기 m은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다. m 값은 8이다라는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적이고 공업적으로 써주시면 정답이 누구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배운 날, 통계적 추정을 배운 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확률 변수가 다를 때는 표준화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다들 알 수 있으니까 공식으로 처리합시다. 27번 가볼게요. 자, 27번은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저기 다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애매할 때는 뭘 그린다? 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확률 변수 사이 관계식을 그려줄 땐 이해할 때는 당연히 표를 그려주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자, 라지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입니다. 두 개 연속 통계가 나왔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5개죠. 0, 1, 2, 3, 4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가 합계입니다. 자, 전체 1이 될 텐데, 자, 문제에서 x가 k일 때 확률은 두 칸 전 확률과 똑같답니다.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 p라고 얘기해 주시면 k 자리에 0을 넣어 주시면 0일 때 확률과 2일 때 확률이 똑같고요. k 자리에 2를 대입해 주면 2일 때 확률과 4일 때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p라고 써 주시면 되겠고, 자, 주어진 이유로 1 자리에 넣었을 때와 3 자리에 넣었을 때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QQ 써주시면 여기서 숨겨져 있는 관계식이 있겠죠? 3P 더하기 2Q. 이 친구들이 1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분산도 주지 않았고요. expectation x제곱을 줘버렸죠. 말 그대로 x제곱을 평균 때려버리라는 얘기니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곱해주고 각각의 확률을 위아래로 곱해주셔서 더해주시면 expectation x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다 곱하면 0이기 때문에 P가 뭐인 것과 상관없이 누구인 것과 상관없이 0P는 0 되겠고요. 1Q 그 다음에 몇 P? 4P 그 다음에 9Q 9Q 일본말 같지 않네. 9Q 그 다음 자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자 16P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나 있는 게 몇 P? 20P 플러스 10Q입니다. 자, 이만큼 값이 6분의 35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 친구들 연산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양배를 5로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로만 나눠주시면 4P 더하기 2Q. 자, 이게 딱 깔끔하네요. 6분의 몇입니까? 7 됩니다. 그러면 얘랑 연산해줬을 때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주시면 P의 값은 깔끔하게 나오죠. 6분의 1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는 0일 때 확률, 즉 뭐였으니까? P니까 6분의 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27번이 원래 어떠한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혹시 수특 수완 안 풀었다면 풀어보시고 백전백승 워크북에도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있습니다. 자,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28번 가볼게요. 자, 일단 애매하면 뭐 해보자. 표 그려보자. 까먹지 마시고. 자, 28번 가보자고요. 자, 집합 라지 x가 1, 2, 3, 4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가 짝수일 확률은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분모죠. 뭐다? 분모입니다. 분모. 자, 그때 f4가 짝수일 확률이니까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 되겠네요. 그런데 조건부고 나발이고 간에 1, 2, 3, 4에서 들어가는 요만큼을 세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세워줄 것이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A가 B의 약수이면 자, 이렇게 되면 FA는 FB의 약수이다. 자, 그러면 가장 스페셜한 숫자가 누구니? 써볼게요. 가장 스페셜한 숫자가 누구니? 누구야? 자, 약수 배수 관계에서 가장 공통적인 거죠. 자, 가장 스페셜한 숫자, 그게 바로 기준인데 물어볼게요. 자연수에 대한 어느 정도 이론, 제곱수, 소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론은 수능에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홀짝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약수와 배수가 등장을 했네요. A가 B의 약수다라고 얘기한다면 A 역할 중에서 가장 스페셜한 친구가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 1은 2의 약수이고 1은 3의 약수이면서 1은 4의 약수이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뭐다? 1일 때겠죠. 1일 때가 기준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F1이 몇일 때? 1일 때 한번 가보자고. 되셨죠? 자, 선생님이 요것만 쓰고 해볼게요. 자, 가보자고. F1이 1일 때. 자, F1이 1이면 자, 써보도록 하자. F1이 1이면 여기는 이만큼 친구는 모든 수의 약수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나머지 조건들을 생각을 아직 안 했었는데 이제서야 나머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3은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F3은 역시나 이 친구들의 배수여야 되니까 아무거나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가능한 친구는 몇이 되겠습니까? F3으로 가능한 건 1, 2, 3, 4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2하고 4도 기준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first였고요. 자, 그 다음 세컨드 기준은 2하고 4하고 배수 관계니까 2와 누구다? 4다. 즉 여기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써줄 때 포인트는 F2는 F4의 무슨 수였어야 된다? 약수여야 된다. 그리고 약수는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배수가 훨씬 더 머릿속에서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F4는 F2의 자, 써보세요. 배수였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만큼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고. F2, F4 이걸 기준으로 선생님이 세워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분자도 세야 되겠습니다. F4가 짝수인 걸 펼쳐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분자에서 F4가 짝수인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펼쳐봐야 되겠죠. F2, F4는 대충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F2는요. 이 친구들의 뭐였어야 돼? 약수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1이 되면 얘가 될 만한 건 몇이 되겠습니까? 1, 2, 3, 4. F4는 이 친구들의 배수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2라고 써줬을 때 얘는 몇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몇이 됩니까? 2의 배수. 3이라고 써주시면 3의 배수 하나밖에 없고요. 4를 써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 1번 케이스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F1 첫 번째 케이스만 자세히 써볼게. 해설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 몰랐다는 뜻이니까 자, 얘네들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의 순서상의 개수인데 조건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이라든지 중복순열이라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안 쓰여도 확률이 나올 수 있어요. 단순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입니다. 얘는 1로 고정돼 있으니까 한 가지고요. 자, 2의 값에 따라서 2하고 4하고 선생님이 지금 배수관계 써보시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일 때 4가지, 이거일 때 2가지, 이거일 때 1가지, 이거일 때 1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이 둘의 순서상이 8가지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F3은 위쪽에 시뻘건색으로 얘기해놨네요. 몇 가지예요? 4가지라고 써주시니까 이만큼을 결정하게 되는 건 각각을 곱해서였었다. 그래서 32가지가 생기는데 이거 중에서 괜찮니? 자, 이거 중에서 몇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분자는 F4가 짝수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5가지였으니까 F3도 4가지였죠. 그래서 4 곱하기 5, 즉 20가지가 분자에 들어갈 만한 친구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서 일부를 챙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도 가보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 그러면 F1이 2가 될 때입니다. 자, 그때 F3으로 가능한 숫자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1은 3의 약수잖아. 반대로 얘기해볼게. 3은 1의 배수잖아. 그러면 F3은 얘네들의 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가능한 숫자가 누구? 2하고 4밖에 없을 것 같고요. F2도 이 친구들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데 F1이 2였기 때문에 펼쳐보셨을 때 F2와 잠깐 선생님이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습니다. 귀여워. 그러면 F2는 이 친구들 미안해요. F2에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자, 2,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2라고 써주시면 여기에 3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지? 1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왜? 2의 배수였어야 되니까 2라고 써주시고 F4는 F2의 배수였어야 되니까 2, 4. 4의 배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몇 가지군요. 3가지인데 F3이 2니까 3 곱하기 2다. 6가지 중에서 이 중에서 얘가 짝수인 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 둘, 세 개다. 이거 다 되네. 6가지 중에 6가지 모두 분자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잡았죠? 초반만 잘 신경 써주면 할만하다고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F1이 3일 때겠죠. 자, 그러면 F3은요. 누구일 수밖에 없나요? 이 친구들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3의 배수는 주어진 숫자 중에서는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F 누구? 2와 F4도 챙겨보실 때 몇 개 안 된다는 걸 느껴줄 수 있습니다. F2와 F4. 일단 F2는 얘네들의 배수였어야 되는데 3일 수밖에 없고 얘네들은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몇 가지 안 되겠다. 몇 가지예요? 그냥 3, 3, 3, 3이 되는 수밖에 없겠지. 몇 가지? 한 가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F4가 누구인 것? 짝수인 것? 없다 이거지. 없다. 그래서 빵가지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 써보도록 할게요. F1이 4일 때겠죠.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평가원에서 권장하는 케이스 분리는 많아봤자 4가지라고. 최대 4가지입니다. 자, 이거 1대 그러면 F3은 역시나 얘네들의 배수였어야 되니까 4라고 써주시고 F2와 F4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F2, F4는요. 마찬가지로 F1의 배수였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배수가 4, 4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한 가지 생기고요. 자, 이거 중에서 몇 가지 F4가 짝수인 건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한 가지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은 자,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까? 1, 2, 3, 4번 케이스 중에서 그 중에 일부분을 올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프라임, 3번 프라임, 4번 프라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1번에선 총 몇 가지가 있었나요? 30 몇 가지였어요? 1번에선 32가지, 2번 중에선 6가지, 그 다음엔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와서 40개가 되겠고요. 분자에 올라가는 건 얘네들의 일부분 20가지, 그 다음은 6가지, 빵가지 한 가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0분의 27 얘가 정답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만들어준 조건법률의 유형에서 두 번째 유형이 들어가는 1번 더하기 2번분의 1번 프라임 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 과정을 다 펼쳐볼 수 있도록 귀찮게 시켜주는 조건법률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다는 거 공부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쉬워요. 다시 보니까 쉽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능력이 뭐야? 생각해보자고. 뭐가 가장 부족한 거야? 뭐가 가장 부족해요?
기준 잡는 능력. 약수와 배수에서 1이 가장 중요한 숫자라는 건 까먹지 말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1, 3이 배수관계, 2, 4가 배수관계. 알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나머지가 결정된다는 거 공부해보자. 자,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울 점 뭘까요? 기준 잡고 케이스 분리하기. 기준 잡고 케이스 분리하기. 됐죠? 자, 얼마 안 걸립니다. 자, 29번 진행해 볼게요. 자, 29번입니다. 여러분들 29번 선생님이 문제 보고 웃었잖아요. 왜냐하면 드디어 이걸 내는구나 싶었어요. 평가원에서 30여 년 동안 거의 안 냈던 문제 유형이 바로 여기인데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항분포를 근사시킬 수 있다. 정규분포로. 그 내용이 사실은 근사값이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았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값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제 누군가 이걸 확률을 계산했을 때 자, 오류를 걸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 오류는 아닐 겁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오류를 정말 줄이고자 일부러 시행횟수를 엄청나게 크게 해줬습니다. 16,200번? 이게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거죠. 억지로 짜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거 공부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라지 x가 정규분포 n, p를 따른다면 자, 우리 요만큼에 대해서 평균이 누구이고 npq이고 자, vx 자, 여기 나인 평균이 np이고 저 지금 깜짝 놀랐네요. np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npq라는 거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을 대님 자, n이 뭐 하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크면 자, 저것처럼 16,200번이다. 이렇게 너무 커버리치면 x바가 되는 과정은 아니니까 조심해 주세요. 라지 x라고 말해주는 게 그대로 확률 분포가 유지가 되고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때 평균은 np고 표준 편차는 루트 npq니까 이 친구를 제곱해서 써주시면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사라고 얘기합니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건데 자, 이 내용을 맨날 적용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확률을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함께 쓰이게 되는 게 라지 x는 k일 확률이 n번 중에서 k번 등장한다. p가 k번 1 빼기 p가 물론 여기에서 1 빼기 p가 바로 q였겠죠. 자, 얘네들이 n 빼기 k번 등장한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순간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이제 도구들만 있는 거죠. 순간적인 확률을 계산할 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5,700 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구간의 확률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뭐의 확률? 여기에서 구간의 확률을 물어볼 때 써보자. 언제 이렇게 근사시키나요? 써볼게요.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요. n이 충분히 크다. 그럴 때 가는 게 아니고요. 구간 뭐에서?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보면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보면 그때 근사시키란 얘기입니다. 자, 특정 순간의 오른쪽이다 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5,700 이하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5,700일 때, 5,699일 때, 5,968일 때 이걸 싹 다 더해가지고 정답을 내는 건 오바라는 거야. 이걸 계산을 5,701번 해야 된다고요. 왜 0번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근사시켜서 정규분포로 계산해 줄 수 있다. 정규분포로 확률을 계산한다. 넓이 계산이겠죠. 구간에서의 확률을 넓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은 누구처럼 하면 된다? 이항분포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항분포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확률 변수가 시행 횟수와 등장 횟수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횟수? 등장 횟수다. 이렇게 기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이제 시중 참고서에서는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거든요. 왜냐면 거의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제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 자,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이면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몇이란 얘기입니까? 3분의 2고요. 얘네들은 3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일 만큼,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 요만큼이 자, 일단 써볼게요. 3분의 2일 때 얘네들이 플러스 1만큼 갑니다.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만큼 갑니다. 그럼 이게 몇 번이라는 거야? x번이라고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몇 번이에요? 총 16,200번 하니까 16,200.
빼기 X번 등장한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번 자 써볼게요. 횟수 문자 추가. 자, 횟수 문자 추가를 통해서 이항분포를 세팅해 놓을 수 있겠죠. 횟수가 아니면 등장 횟수가 아니면 이항분포가 진행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large x다라고 써주시면 위쪽에 쓰여져 있던 것처럼 16,200 컴마. 자, 컴마는 얘가 등장할 확률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구간의 확률을 물어본 거 맞죠? 5,700 이하입니다. 그래서 평균 계산해 버리시면 얘네들 16,200에서 3분의 1을 곱해주면 자 3분의 1만큼 곱했을 때 5,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분 맞죠? 그래서 5,400이니까 1,800 이게 바로 평균 4개고요. 자 분사는 여기에다가 얼만큼 3분의 1만큼 곱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분의 1만큼 곱했어? 그러면 36 곱하기 100이니까 60의 제곱이다. 이렇게 3,600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근사시켜주자. n이 충분히 큽니다. 16,200번이래요. 자 그래서 large x는 이라고 잡아보셨을 때 정규분포 자 몇이 됩니까? 10800, 자 표준 편차는 60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횟수가 아니라 위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써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자 16,200번 시행 후 뭘 물어보는 겁니까? 16,200번 시행 후 얘네들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게 한 번 나올 때마다 뭐라고 써주면 되겠습니까? 자, 한 번 나올 때마다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1x. 한 번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 되는 건 총 몇 번 나와요? 16,200번 빼기 x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x 빼기 16,200번이다.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위치가 될 텐데 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5,700 이하군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게 될 확률은 자 결국 어떤 얘기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몇이 돼요? 2x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16,200에서 5,700 더해 주시면 여기서 더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2 몇이 되겠습니까? 21900 되겠죠. 1900이야. 결과적으로 x가 약분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서 연산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자 1. 자 그 다음에 몇이 되겠어요? 21900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여기에서 0. 그 다음에 1900이죠? 자, 1900이면 9, 5,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probability large x가 10950이다. 이걸 만족시킬 확률을 써주시는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구간에서의 확률이니까 자, 뭐 해주시면 되겠다? 표준화 시켜주면 된다. 여기에서 만 누구를 빼주셔야 돼요? 800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10800을 빼주시면 150이에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60이기 때문에 아 이거 선생님 몇이에요? 6분의 15가 되겠죠? 3으로 나눠줬더니 2분의 5가 되겠죠. 2.5 이하일 확률이 되겠군요. 자 끝까지 그림을 그려봤더니 기계적이고 공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2.5네요. 여기는 면적을 문제에서 몇이라고 얘기했냐면 자 0.494라고 얘기했습니다. 0.494. 여기는 면적은 0.5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계산해 주시면 0.994고요. 여기에 1100 곱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994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무려 99.4%네요.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이런 공부하느라 좀 판사할 게 좀 있었는데 실제로 개념 자체만 보면 그날 배운 날 곧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확통 29번에 나왔다. 그리고 선생님이 총평에도 써놨는데 이건 완전 내신형 문제입니다. 이러한 내신형 문제가 수능 29번까지 모의고사 29번까지 평가원 문제까지 침투했다는 건 이제는 내신과 수능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7월 달에 뭐가 나왔었죠? 산술기하 평균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출제하지 않는 성역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돼. 자, 물론 뭐 원리학계가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급진적이지는 않겠지만 모든 내용들 빈틈없이 필살기와 백전백승을 통해서 공부해 놓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포인트 읽어보자. 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항분포의 시행횟수가 커지면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언제 한다?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쓰여져 있죠.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볼 때 진행한다. 구간에서의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나랑 그 다음 내용 가보자. 30번입니다. 흰공 4개와 검은공 4개를 3명의 학생 AB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문제 정말 짧습니다. A가 받는 흰공, 검은공 합친 거죠. 0 이상 2 이하입니다. 0부터 2까지입니다.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몇입니까? 2,
이상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흰 공, 검은 공 합친 거죠. 할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이렇게 나눠주게 될 때, 자, 두 종류로 나눠주게 될 때 흰색, 그 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자, 선생님은 항상 일관되게 풀어주잖아요. 백전백승에서 했던 그대로, 필살기에서 했던 그대로 문자를 추가해 주시면 A, B, C 더해서 4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개수가 똑같으니까 문제가 쉬워져요. 자, B, C, D는 아니고요. 자, 검은색은 X, Y, Z 이렇게 문자를 추가해서 얘네들이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두 개 더했을 때 몇이 되셔야 돼? A가 받는 공 합쳐서 A 더하기 X가 몇이 되겠어요? 0 또는 2 이하다라는 조건이 붙고요. B가 받는 공의 개수. 자, 그만큼도 요게 되겠죠. 자, B 더하기 Y. 얘네들은 2 이상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셔야 되겠는데, 자, 이때는 A 더하기 X가 어떻게 조건해 줘야 되겠어요? A 더하기 X가 몇 개 안 되니까 0, 1, 2일 때 직접 정면 돌파해 줬으면 좋겠고요. 써보자. 정면 돌파한다. 그죠? 자, B 더하기 Y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4고 4니까 정말 많이 받으면 8개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B 더하기 Y가 2 이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전체에서 B 더하기 Y가 2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0일 때 1인 것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정면 돌파하지 않고 전체에서 부정을 빼는 느낌인데 이게 몇 가지가 안 돼요. 자, B 더하기 Y가 0, 1인 게 합이 0 되면 0, 0밖에 없고요. 1이면 1, 0, 0, 1 이렇게 몇 가지? 3가지인 것밖에 안 될 겁니다. 미리 제거해 줄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A 더하기 X가 누구일 때? 0일 때. 그럼 이 케이스가 어렵지 않게 나오겠죠? 둘 다 몇인 겁니까? 0인 거죠. 그러면 저만큼이 쉽게 바뀝니다. 자, A, B, C 이렇게 받는 사람을 대문자로 써주시고 흰색 공, 검은색 공. 그럼 얘네들은 빵빵이잖아. 그럼 B 더하기 C라고 보셨을 때 얘가 합쳐서 몇이 되세요? 4가 되고 Y 더하기 Z도 합쳐서 몇이 되니?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 조건은 적용을 시킨 상태입니다.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럼 2H4, 2H4예요. 2H4 곱하기 2H4예요. 자, 그런데 누굴 빼주셔야 돼? B 더하기 Y가 누구인 것? 0 또는 1인 것 제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와중에 B 더하기 Y가 0이고 1인 것 빼보도록 하자.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B 더하기 Y가 0이고 1인 건데 B 더하기 Y가 0이면 얘가 0, 0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사람이 몇 종류밖에 안 되니까 3종류밖에 안 되는데 한 명 고정시켰잖아. 그럼 2종류밖에 안 되잖아. 그럼 B가 0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 얘는 4가 저절로 되어버려서 이거 결정하면서 C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계산 안 해도 돼. 만약 이게 A, B, C, D 4명까지였다. 그러면 그때 또 중복조합으로 마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냥 몇 가지 Y도 0으로 결정해버리면 Z도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3가지를 따로 빼주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럼 2H4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2H 써주는 거 봤어요? 안 봤죠. 왜냐면 두 종류일 땐 이 친구들이 의미하는 정수니까 0부터 4까지 하나만 결정하면 나머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사치스러워요. 중복조합 쓸 필요 없습니다. 0, 5, 0, 4부터 5가지. 그래서 25 빼기 3이니까 몇 가지였다? 22가지였다. 이렇게 미리 동그라미 1번을 챙겨 놓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A 더하기 X가 며칠 될 때? 1일 때라고 써보실게요. A 더하기 X가 1이면 자, 여기에서 0, 1 그리고 얘네들이 1, 0인데 지금 흰 공 개수, 검은 공 개수가 똑같으니까 X가 1이 되고 A가 0일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그 와중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써보시면 흰색 공, 검은색 공 써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거 가볼게요. 그럼 선생님 얘가 0이고 얘가 몇이 될 때? 1이 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B 더하기 C가 여전히 4예요. 중복조합입니다. 5가지예요. 자, 1이 돼버리면 여기에선 Y 더하기 Z겠죠. 이만큼 2개 합은 3이 되셔야 돼. 그럼 0, 3부터 3, 0까지 4가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역시나 똑같이 3가지를 제거시켜 주시게 되면 20 빼기 3이니까 몇이 돼요? 17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랑 똑같을 거예요. 4, 3이 바뀌는 게 똑같을 테니까 선생님 여기에서 계산해 줬을 때 나오는 값은 17 곱하기 2일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34가지가 챙겨놔줘 봤고요. 맞아. 쉽잖아. 기준을 잡으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이게 마지막 되겠다. A 더하기 X가 며칠 때? 2일 때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0, 2와
괜찮니? 너네들 대답해봐. 그 다음 몇이야? 2형일 때를 먼저 세자. 그럼 얘네들이 개수가 뭐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해 줄 수 있고 1, 1은 따로 신경 써봐야 되겠지. 이 세 번째 것만 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와중에 A, B, C 써보도록 하자고. 그럼 이 흰색 공, 검은색 공 그렇게 일필휘주로 자신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0 되겠고 여기가 2 되면 B 더하기 C가 몇이 되고요? 4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어버렸을 땐 Y 더하기 Z가 몇이 됩니까? 2가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썼을 때 몇이 되니? 5 곱하기 3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BY 가지고 합이 0 또는 1 되는 거 세 가지 똑같이 제거되기 때문에 15 빼기 3이라서 몇 가지다? 12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가볼게요. ABC일 때. 자, 여기 흰색 공, 검은색 공. 그 다음 1, 1일 때 써봐야 되겠죠? 그럼 B 더하기 C가 똑같이 3이고 Y 더하기 Z도 몇이다? 3이다. 이 상태에서 연산해 주시면 돼. 자, 네 가지입니다. 4 곱하기 4 빼기 3 되겠죠? 자, 16 빼기 3이니까 몇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1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써주시는 건 12. 이만큼 케이스가 여기하고 여기 둘 다 나올 겁니다. 0이와 2형이 바뀔 테니까 곱하기 2라고 써주시고요. 플러스 13가지 추가했더니 얘네들은 24잖아. 그래서 나왔더니 37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22 더하기 34 더하기 37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요만큼 더해줬을 때 71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93이 되겠습니다. 자, 확통 1등급 매우 높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쉬우니까 확통에서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쉽다고 느낄 수 있어. 확통 포기하지 마. 누구나 열심히 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본강의에서 필살기에서 했던 거 그대로 그리고 백전백승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필요총본 모의고사에서 강조했던 거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에 중복조합, 같다 중도, 같다 귀여운 척한 거 아니고요. 같다 중조, 그 다음에 다다 중순 기억해 놓고 기준 잡고 케이스 분리해 주는 것. 우리가 필기했던 대로, 판서했던 대로, 공부했던 대로, 연습했던 대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훈련 진행해 주시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총평과 수원수토 해설 강의도 반드시 보도록 합시다. 안녕.